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여름이에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지금 날씨가 어때요? 덥나요? 춥나요? 아니면 아직 따뜻하거나 시원한가요? 한국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봄 날씨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여름이 된 느낌이에요. 한국은 봄이 정말 짧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조금 따뜻해졌다 싶으면 바로 더워져요. 그래서 봄옷을 사놓고도 몇 번 못 입는 경우가 꽤 있어요. 여기서 다 싶으면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다른 일이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봄이 왔다 싶으면 바로 여름이 오는 것처럼요. 저는 봄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조금 아쉬워요. 봄에는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잖아요. 꽃이 만개하면 모든 게 새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요. 꽃이 지고 나서도 새싹이 돋고 나무가 푸릇푸릇해지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변화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건 글쎄요. 사실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달갑지 않다는 어떤 일이 생기는 게 별로 반갑지 않고 기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름이 오는 게 완전히 싫다기보다는 덥고 습한 날씨를 생각하면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거예요. 한국 여름은 시기마다 느낌이 조금 달라요. 초여름, 한여름, 늦여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초여름은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아직 너무 덥지는 않지만 봄보다는 확실히 더운 느낌이 있어요. 초여름에는 밤에는 시원한 편이라 저는 초여름은 좋아해요. 한여름은 여름 중에서도 가장 더운 시기예요. 햇빛도 강하고 습도도 높고 밤에도 더울 때가 많아요. 저는 한여름이 제일 힘들어요. 늦여름은 여름이 끝나갈 때예요. 아직 덥지만 아주 조금씩 가을이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늦여름에는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이나 밤에는 공기가 조금 시원하게 느껴져요. 가끔 바람이 선선하게 불면 이제 가을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초여름, 한여름, 늦여름 중에 언제가 제일 좋아요? 저는 초여름이나 늦여름은 좋아하지만 한여름은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국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초여름이랑 늦여름은 짧고 한여름이 길어서요. 여름만의 분위기는 좋아하지만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이런 날씨를 후덥지근한 날씨라고 해요. 덥고 습해서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날씨예요. 공기 안에 물기가 많으면 몸이 끈적거리는 느낌도 있어요. 끈적거리다는 피부나 몸이 산뜻하지 않고 끈끈한 느낌이에요. 여름에 습하면 땀도 잘 마르지 않고 몸이 계속 끈적거려요. 이럴 때 꿉꿉하다는 표현도 많이 써요. 습하고 산뜻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가끔 꿉꿉한 냄새라고도 해요. 공기가 습하고 환기가 잘 안 될 때 나는 답답한 냄새를 말해요. 비가 많이 오거나 공기가 습하면 집안도 꿉꿉하고 옷도 꿉꿉하게 느껴지고 꿉꿉한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한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더위가 있어요. 찜통더위와 땡볕더위예요. 덥고 습한 더위를 찜통더위라고 해요. 찜통 안에 있는 것처럼 덥고 습한 느낌이에요. 반대로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는 더위는 땡볕 더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땡볕 더위보다 찜통 더위가 더 힘들어요. 한국의 여름은 습한 날이 많아서 찜통 더위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오는 게 그렇게 반갑지는 않아요. 게다가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에요.
더위를 타다는 더운 날씨를 쉽게 힘들어한다는 뜻이에요. 더운 날에 쉽게 지치고 더위 때문에 기운이 없어지는 사람에게 쓸 수 있어요. 저는 더위도 많이 타고 추위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겨울에는 옷을 많이 껴입으면 되지만 여름에는 옷을 얇게 입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름에는 아무리 더워도 옷을 안 입을 수는 없으니까 옷을 얇게 입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한낮에는 밖에 나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한낮은 하루 중에 햇빛이 가장 강하고 더운 시간이에요. 여름 한낮에 밖을 걸으면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고 몸이 지치고 빨리 시원한 곳에 들어가고 싶어져요. 저는 한낮에 밖에 오래 있으면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몸이 축 처지다는 몸에 힘이 없고 기운이 빠진 느낌이에요. 더워서 힘이 없거나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쓸 수 있어요. 여름에는 몸이 축 처지는 날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아도 날씨가 너무 더우면 몸이 먼저 지쳐요.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도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진이 빠지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진이 빠지다는 힘이 다 빠지고 완전히 지친 느낌이에요. 너무 덥거나 너무 오래 움직였거나 너무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진이 빠질 수 있어요. 저는 여름에 밖에서 오래 걷거나 너무 더운 곳에 있으면 진이 빠져요. 그냥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너무 더울 때는 가끔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도 있어요. 정신이 혼미하다는 머리가 맑지 않고 정신이 또렷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너무 덥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잠을 잘 못 잤을 때 정신이 혼미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를 모두 더위를 먹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더위를 먹다는 너무 더운 곳에 오래 있어서 몸이 아프거나 기운이 빠지는 걸 말해요. 더울 때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 시원한 곳에 들어가면 바로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살 것 같다는 너무 힘들다가 조금 괜찮아졌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정말 힘든 상태에서 이제 조금 나아졌다는 말이에요. 더운 날에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면 딱 이 말이 나와요. 아, 살 것 같다.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 몸이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은 대중교통에 에어컨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보통 에어컨이 나와요. 그래서 밖에서 너무 덥다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조금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집에도 에어컨이 있는 집이 많은 편이에요. 물론 집마다 다르지만 한국 여름이 워낙 덥고 습해서 에어컨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특히 밤에도 더운 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으면 잠들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기서 에어컨 바람을 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는다는 뜻이에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을 쐬면 처음에는 정말 좋아요. 밖에서 너무 더웠다가 실내에 들어가면 몸이 시원해지고 더위가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 더위를 식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더운 몸이나 더운 느낌을 시원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시원한 물을 마시거나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그늘에서 쉬면 더위를 식힐 수 있어요.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에어컨도 너무 오래 쐬면 몸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시원해서 좋은데 너무 오래 있으면 몸이 으슬으슬할 때가 있어요. 으슬으슬하다는 몸이 조금 춥고 떨리는 느낌이에요. 여름인데도 에어컨 바람을 너무 오래 쐬면 몸이 으슬으슬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냉방병이라고 해요.
냉방병은 에어컨 바람을 너무 오래 쐬거나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클 때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말해요. 머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몸이 으슬으슬하고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많이 더워도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지 않으려고 해요. 가끔은 밖은 너무 더운데 실내는 너무 추울 때가 많아요. 밖에서는 땀이 나는데 카페나 버스, 지하철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너무 강해서 추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온도 차이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밖과 안의 온도가 많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름에는 실외와 실내의 온도 차이가 커서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가끔 얇은 셔츠나 가디건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더운데 실내에서는 추울 수 있으니까요. 한국 여름에는 장마도 있어요. 장마가 시작되면 비가 자주 오고 하늘도 흐리고 공기도 더 습해져요. 빨래도 잘 안 말라요. 저는 운전을 못해서 비가 와도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제일 안 좋은 점은 옷이랑 신발이 젖는 거예요. 신발은 장화를 신으면 되지만 옷이 젖으면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비가 계속 오면 기분도 조금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기분이 가라앉다는 기분이 조금 낮아지고 조용해지는 느낌이에요. 비가 계속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물론 비 오는 날만의 분위기도 있어요. 집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밖에 안 나가도 되는 날은 비 오는 날씨가 좋기도 해요. 하지만 밖에 나가야 하는 날에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태풍이 올 때도 있어요. 태풍이 오면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정말 강하게 불어요. 태풍이 오는 날에는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소용없다는 해도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산을 써도 옷이나 몸이 다 젖을 수 있어요. 바람이 너무 강하면 우산이 뒤집히기도 하고 우산 때문에 바람에 끌려갈 수도 있어서 우산을 쓰는 게 더 위험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기서 바람이 거세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바람이 아주 강하다는 뜻이에요. 태풍이 올 때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요.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퍼붓다라는 표현도 써요. 비가 아주 많이 내린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물을 붓는 것처럼 비가 많이 올 때 쓸 수 있어요. 여름에는 날씨 때문에 계획이 바뀔 때도 많아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걸 소나기라고 해요. 소나기가 내리면 계획이 취소되기도 하고 너무 더우면 원래 가려고 했던 것도 포기하게 돼요. 여름에는 햇빛도 정말 강해요. 햇빛이 너무 뜨거울 때는 피부가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날에는 양산을 쓰거나 모자를 쓰는 편이에요. 한국에서는 여름에 양산을 쓰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예전에는 양산을 쓰는 사람이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있었는데 요즘은 햇빛이 너무 강해서 젊은 사람들도 양산을 많이 써요. 남자들도 쓰기도 해요. 이제 양산은 햇빛을 피하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물건이 된 것 같아요. 햇빛을 피하다는 강한 햇빛을 직접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양산을 쓰거나 모자를 쓰거나 그늘로 걷는 것도 햇빛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햇빛 아래에 오래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빨개지거나 타거나 따갑게 느껴지거든요. 피부가 타다는 햇빛 때문에 피부색이 어두워지거나 피부가 자극을 받는 걸 말해요.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아프기도 해요. 저는 피부가 타는 건 괜찮은데 자극을 받거나 아픈 게 싫어서 꼭 선크림을 발라요. 몸에 바르는 건 나중에 지우는 게 귀찮아서 안 바를 때도 있지만 얼굴에는 꼭 발라요.
요즘에는 선스틱이나 선스프레이도 잘 나와서 몸에 바르는 게 귀찮을 때는 선스틱을 써요. 햇빛이 강한 날에 외출해야 하거나 야외에 있는 시간이 길 것 같으면 몸에도 꼭 바르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피부가 아프더라고요. 여름에는 피부도 신경 쓰고 물 마시는 것도 신경 쓰게 돼요. 신경 쓰다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거나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날씨가 더우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마셔야 돼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탈수가 올 수도 있어요. 탈수는 몸에 필요한 물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일부러 물을 더 마시려고 해요. 일부러 하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의식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름에는 물을 일부러 자주 마시려고 해요. 여름에는 밤도 쉽지 않아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도 더울 때가 많아요. 에어컨을 켜면 춥고 끄면 덥고 선풍기를 켜면 조금 낫지만 그래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도 너무 더운 날에는 잠이 잘 안 와요. 이런 날을 열대야라고 해요. 밤에도 기온이 높아서 잠들기 힘든 여름밤이에요. 여름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저는 밤에는 에어컨을 켜지 않고 선풍기에 타이머를 맞춰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자요. 그런데 시간이 다 돼서 선풍기가 꺼지면 너무 더워서 깰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기 소리 때문에 깨기도 해요. 저는 잠귀가 어두워서 모기 소리 때문에 깬 적은 별로 없어요. 잠귀가 어둡다는 자는 동안 작은 소리를 잘 못 듣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잠귀가 밝다는 자는 동안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깬다는 뜻이에요. 잠을 자다가 계속 깰 때는 잠을 설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잠을 깊게 자지 못하고 자꾸 깨거나 뒤척인다는 뜻이에요. 여름밤에는 더위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있어요. 잠을 설치면 다음날 정말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개운하다는 몸이나 마음이 상쾌하고 가벼운 느낌이에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개운한데 잠을 설친 날에는 개운하지 않아요. 여름에는 입맛이 없을 때도 있어요. 너무 더우면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어요. 뜨거운 음식보다 차갑고 가벼운 음식이 먹고 싶어져요. 입맛이 없다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더운 날에는 입맛이 없어서 밥을 대충 먹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요. 냉면, 콩국수, 밀면, 소바 같은 것들이요. 특히 냉면은 여름에 정말 잘 어울려요. 시원한 국물에 면을 먹으면 더위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콩국수도 여름에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콩을 갈아서 국물을 만들고 면을 넣는 음식이에요. 고소하고 시원해서 여름에 잘 어울려요. 처음 먹어보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름마다 꼭 먹는 음식이에요. 덥다고 시원한 음식만 먹는 건 아니에요. 여름에 삼계탕도 많이 먹어요. 날씨가 더운데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더운 것을 뜨거운 것으로 이긴다는 뜻이에요. 더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고 몸을 챙기는 느낌이에요. 여름에는 복날도 있어요. 복날은 여름 중에서도 더위가 강한 시기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는 날이에요. 한국에서는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몸보신을 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챙긴다는 뜻이에요. 복날에는 삼계탕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몸보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슷하게 몸을 보양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챙긴다는 뜻이에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기 쉬워서 몸보신을 하려고 뜨거운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어요.
저는 너무 더운 날에는 시원한 음식이 더 끌리지만 복날에는 삼계탕이나 치킨을 먹는 문화는 한국 여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복날에는 삼계탕 대신 치킨을 먹어요. 여름 음식 하면 여름 제철 과일도 빠질 수 없어요. 제철이다는 어떤 음식이나 과일이 그 계절에 가장 맛있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여름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수박이 생각나요. 차가운 수박을 먹으면 정말 여름 느낌이 나요. 냉장고에 넣어둔 수박을 먹으면 더위가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수박을 자르고 수박씨를 발라 먹는 게 귀찮아서 수박을 자주 먹지는 않아요. 씨를 발라 먹다는 과일이나 음식에서 씨를 빼고 먹는다는 뜻이에요. 복숭아도 여름에 많이 먹는 과일이에요. 복숭아는 향도 좋고 달고 여름 분위기랑 정말 잘 어울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예요. 복숭아는 물복과 딱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물복은 물렁한 복숭아, 딱복은 딱딱한 복숭아라는 뜻이에요. 식감이 달라서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복숭아가 달라요. 저는 딱복을 더 좋아하지만 가끔 먹는 물복도 진짜 맛있어요. 참외도 한국에서 여름에 많이 먹는 과일이에요. 시원하게 먹으면 아삭하고 달아요. 자두도 여름에 잘 어울려요. 새콤달콤해서 입맛이 없을 때 먹기 좋아요. 새콤달콤하다는 신맛과 단맛이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두처럼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는 과일을 말할 때 잘 어울려요. 저는 신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자두보다는 복숭아를 더 좋아해요. 자두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자두파, 복숭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복숭아파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파는 어떤 쪽을 더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복숭아파는 복숭아를 더 좋아하는 사람, 자두파는 자두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름은 힘든 계절이지만 여름에 먹으면 특히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름에 먹는 냉면이나 밀면이 그렇게 맛있어요. 여름에는 좋은 점도 있어요. 일단 낮이 길어요. 해가 8시쯤에 지기 시작해서 하루가 더 긴 느낌이에요. 저녁에도 밖이 밝으면 뭔가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겨울에는 일찍 어두워져서 하루가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여름에는 저녁 시간이 조금 더 길게 느껴져요. 여름 하면 또 여름 휴가가 생각나요. 학생 때는 여름 방학이 있었지만 어른이 되면 방학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보통 여름에 며칠 정도 휴가를 내고 여행을 가거나 쉬어요. 여름 휴가를 가다, 여름 휴가를 떠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쉬기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여름 휴가에는 바다에 가는 사람들도 많고 계곡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호텔에서 쉬는 호캉스를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여름에는 휴가를 아껴뒀다가 가을에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여름에는 그냥 집에서 쉬고 휴가를 아껴뒀다가 가을에 쓰는 편이에요. 여름 휴가를 생각하면 바다나 계곡을 많이 떠올려요. 바다는 시원하고 탁 트인 느낌이 있고 계곡은 산속이라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바다보다는 계곡을 더 좋아하는 계곡파였어요. 계곡은 산에 있어서 나무 그늘도 있는데 바다는 파라솔 말고는 그늘이 별로 없어서 더 덥다고 생각했어요. 엄청 더운 날에는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더위가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발을 담그다는 물 안에 발을 넣는다는 뜻이에요. 여름에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정말 시원해요. 그래도 바다는 여름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 중 하나예요. 파도 소리, 바람, 모래, 시원한 음료, 해변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여름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작년 늦여름에 제주도 바다에 갔는데 탁 트인 곳에서 수영을 연습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강경 계곡파였는데 바다파로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강경 계곡파라고 하면 무조건 계곡을 더 좋아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다 수영도 재밌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강경 계곡파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호캉스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호캉스는 호텔에서 보내는 휴가를 말해요. 멀리 여행을 가지 않고 호텔에서 쉬면서 수영장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시원한 방에서 편하게 쉬는 거예요. 여름 휴가철에는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어디를 가도 사람이 많고 숙소도 비싸고 교통도 복잡할 때가 많아요. 휴가철은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붐비다는 사람이 많아서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여름에는 바다나 유명한 카페, 관광지가 많이 붐빌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여행보다 호캉스가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에어컨이 잘 나오는 방에서 쉬고 수영장에 가고 맛있는 걸 먹으면 멀리 가지 않아도 휴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요? 여름은 더위 때문에 힘든 계절이지만 이런 작은 즐거움이 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시원한 음식들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더운 날씨에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서 먹는 음료는 더 시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밤 산책의 분위기도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땀이 나고 끈적거려서 불쾌지수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여름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불쾌지수는 날씨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덥고 불편하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름에는 덥고 습해서 불쾌지수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여행 가고 싶은 마음, 바다 생각, 계곡, 호캉스, 시원한 음료, 긴 낮, 여름 밤, 제철 과일, 이런 것들이 여름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름은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계절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장점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단점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여름의 단점 때문에 여름을 안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번 여름에도 물을 잘 마시고 선크림도 잘 바르고 잘 쉬어가면서 여름을 잘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름을 좋아해요? 아니면 여름이 힘든 편이에요? 여러분은 더위를 많이 타요? 오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름에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여름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 궁금해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고 물도 꼭 마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